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서울 중구에 있는 더존 비조원 을지로점 여기를 방문해서 공공부문 초거대 AI 활용 추진 현장 간담회 여기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초거대 AI라는 게 뭐냐면 아주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이거를 그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그러면서 인간처럼 종합적으로 추론까지 하는 이런 게 가능하다는 AI입니다. 초거대형 AI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이게 뭐 공공부문에서 그 초거대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 체험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 센스 있게 거기서 이런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뭐 관공서에서 물어볼 건 아닌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뭐 관공서에서 물어볼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게 이제 초거대 AI니까 수많은 그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거기에 다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처럼 추론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정치를 안다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뭐 생각, 뭐 추론 방법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여론조사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거기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 결론이 뭘까? 흥미롭죠. 저도 대단히 흥미로워서 했더니 답이 이런 겁니다.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후보자의 정책과 이념을 분석해 자기에게 가장 일치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에 맞춤형으로 대응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후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동참을 유도해 지지를 확대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독려하고 투표소에 가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용량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한다. 그러면 정말 제가 아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내지는 수만 배의 데이터와 뭐 여러 가지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다 입력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AI가 내놓은 답,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정책과 이념을 홍보하고 인물을 홍보하고 투표율을 높여라. 이 얘기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 자리에 가서 AI한테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었다면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 같은 대답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똑같은 대답이죠. 여기에 국민의힘, 뭐 민주당 이런 얘기들 없습니다. 똑같은 대답이 나왔을까? 그럼 이거는 결국은 이 초거대 AI가 지금 국민의힘 총선 승리에 대해서 내놓은 해법이라는 게 어찌 보면 겨우 또는 고작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냥 모범 답안 정도입니다. 모범 답안. 아니 투표율을 높이면 글쎄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투표율만 높일 수가 있나요? 힘들죠. 그런 것처럼 이거 그냥 모범 답안이다. 저는 여기에 정치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종합예술은 누가 뭐 어떤 한두 사람이 뭘 어떻게 주물딱주물딱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선거에서 이기는 이유 100가지도 넘고 지는 이유도 100가지도 넘는다. 그러니까 초거대 AI조차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기느냐에 대해서 답을 못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자, 이게 바로 정치의 역동성이다 하는 거고요. 그런 점, 어찌 보면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처럼 정치 현장에 대한 관찰을 오래 한 사람들이 AI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인간으로서
학습한 게 있고 경험한 게 있는 거니까 이걸 토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토대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냥 뭐 어디 신문이나 방송이나 뭐 이런 언론 매체 보고서 그냥 자기의 어떤 비정치적인 뭐 그냥 지식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겠죠. 물론 그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치의 다양성과 역동성이죠.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관찰했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 다 맞느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찌 보면 점을 많이 봅니다. 저희 경험으로 보면 정치인들 중에 점집 몇 번 안 가본 사람 없습니다. 왜? 미래 예측이 안 되거든요. 81일 남은 총선에서 자기가 당선될지 당선되지 않을지. 물론 그거는 기본적으로 과학입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정청래 의원의 마포울에 공천했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여론조사 현재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를 다 만약에 초거대 AI한테 입력을 했다. 그리고서 질문을 한다. 정청래가 이길 것 같습니까? 김경률이 이길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아마 정청래가 이깁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 지금까지의 투표 결과 정청래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김경률이라는 변수가 있죠.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까지 한 시민단체의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자가 조국 사태에 실망해서 국민의힘으로 넘어왔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과는 약간 다른,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중도 확장성이 정청래 최고위원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면 한번 정청래와 맞붙어 볼 만한 것 아니야? 이게 인간의 영역에서 판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마 AI가 판정하면 정청래가 이긴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기자를 오래 해본 경험으로 보면 데이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자의 경우에도 저는 통찰력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좀 애매한 표현일 수 있는데 통찰력. 그러니까 약간 무슨 뭐 신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통찰력. 그거는 전체적인 이 복잡한 현상을 어떻게 단순화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미래를 분석해내느냐. 그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뭐 기자 오래 했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경험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면 초거대 AI가 아니고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현재 유권자들이 신당을 선호하는 것,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인을 선호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각 정당에서 물갈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를 느끼는 것, 그 다음에 뭐 청년 정치, 여성 정치, 소위 우리 사회에서 주류가 아닌 듯한 그쪽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 장애계층 마찬가지. 이런 부분은 다 원론입니다. 원론. 그럼 그렇게 하면 표가 나오느냐? 아니거든요. 이거는 역대 총선마다 늘 그런 수요가 있었는데 그런 수요를 어느 정도는 충족해 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당이 선거에서 승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현실 정치의 세계는 또 현실 정치의 세계대로 약간은 이렇게 겹친 별도의 트랙으로 돌아간다. 물론 그건 저의 판단이죠. 별도의 트랙으로 돌아간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번 총선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윤석열 정부 1년 11개월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걸 우리가 야당은 심판이라고 하고 그냥 중립적으로 표현한 평가죠. 윤석열 정부 1년 11개월, 4월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11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 틀림없죠. 이걸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게 뭐 야당 논리다
이렇게 하고서는 선거 칠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거의 2배에 육박합니다. 2배보다 조금 못 미치죠. 그렇게 육박합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뭐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고 하면 뭐 할 말이 없는 거고. 2배에 육박합니다. 그 부정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 첫 번째, 경제난. 두 번째, 영부인 리스크. 그 중에서 명품백.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소통력. 뭐 야당 대표와 단 한 번도 안 만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평가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오늘 아침 중앙선데이라는 데에서 이 STI라는 데 의뢰해서 포커스그룹 인터뷰라는 걸 했습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라는 거는 일반 여론조사가 아니고 그냥 일종의 오피니언 리더격인 사람들을 한 뭐 10여 명 이렇게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집중적인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커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거죠. 집중적인 인터뷰를 하는. 근데 여기에 보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표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정 숫자를 모아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의 요소, 경제난과 김건희 리스크, 소통 능력.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재명 대표의 부정평가 요소, 이거는 첫 번째가 대표 리스크,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 두 번째가 내분. 이것도 결국 대표의 문제겠죠. 세 번째가 정쟁.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이렇게 높은 상황을 계속 이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심판을 유권자들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분위기를 약간 희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죠. 그 방법론은 결국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의 중요한 요소, 그 중에 첫 번째 경제난. 뭐 경제난이라는 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워낙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이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죠. 윤석열 정부 혼자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는 또 뭐 한 달 내로 바꿔놓겠다,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이건 뭐 과거 총선 때도 경제적 어려움은 뭐 늘 그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 달 내에 바꾸겠습니까? 전 세계적인 영향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바꿀 수 없다 쳐도. 두 번째, 영부인 리스크.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압박을 하든 뭐 협의를 하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명품백 부분에 관한 사과,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부분에 관한 설명, 그건 뭐 저는 설명만 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건 문재인 검찰이 탈탈 털었는데 처리를 못한 거거든요.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돌파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명품백은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명을 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윤석열 정부와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라는 이 부정적 요소를 그대로 끌어안지 않고 개선하려는, 그러면 이제 유권자들이 한동훈 국민의힘은 조금 다르네? 그래서 사실은 상당수의 언론 매체가 6.29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적인 부분을 한동훈 국민의힘이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은 커버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국민의힘을 찍어주면 이렇게 여건이 달라지겠다 하는 기대를 유권자들한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를 AI는 하지 않는 거죠, 지금.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소통 능력.
이건 윤 대통령이 변하면 가능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와 못 만날 이유가 없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국회 일당의 대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온갖 범죄 혐의의 피고인, 또 범죄 혐의의 피의자, 이 두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만날 때는 입법부 제1당의 대표를 만나는 겁니다. 피고인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게 개념적으로 분리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죠. 분리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이 그걸 바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윤 대통령의 소통 능력에 대해서 꼽고 지금 민생 토론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생 토론회도 소통입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그걸 소통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유권자들, 당신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선거는 그렇게 치르는 거 아니거든요. 유권자한테 후보자가 따라가야지. 유권자를 따라오라고 해서 그 선거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초거대 AI도 답을 못한 해법,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거대 AI가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그건 아닌데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